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회계와 세법 앤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의와 이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현금과 요구불 예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 내용들은 현금은 중요한 내용이 선일자 수표는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람 출급 어음은 어음이지만 현금으로 본다는 내용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에서는 당자 차월이라는 계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자 차월이라는 계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분류가 뭐가 있느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건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과 성격이 유사한 자산들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 현금성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보셔야 되겠죠. 자, 자료에도 있겠지만 교재에도 있지만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큰 수수료,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수료라는 것들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현금으로 바꾸는데 큰 거래 비용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수표 같은 것들 한번 보세요. 수표들 현금으로 바꾸는데 수수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근데 여기서 간혹 한 번씩 학생분들이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액이 크고 얼마만큼의 금액이 작으냐 여부를 또 질문하시는데, 크고 작다라는 거는 서로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얼마 기준으로 이상은 크고 얼마 기준 이하는 작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자, 그 규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그냥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작아야 된다. 시장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의 가치가 들쭉날쭉한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가장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은 시장 상황이 변동함에 따라서 뭡니까? 등락폭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되려고 그러면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왜 3개월이냐? 우리가 회계에서 1년을 짧다 그러죠. 단기. 근데 그 1년보다도 4분의 1밖에 안 되는 3개월 냅니다. 너무 짧아요. 그럼 얘들은 뭐 한다고요? 이미 현금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왜? 이미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가 제공이 됐을 때는 얘가 거의 현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같이 현금성 자산으로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아셔야 되는 게 맞겠지만, 자, 뭐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 개 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놨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금융기관에서 파는 여러 가지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말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세 가지 조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네 번째,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게 뭐냐? 현금 과부족이란 건 현금이 과잉, 남을 수도 있고요. 현금이 부족, 모자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현금 과잉 부족인데 우리가 계정을 쓸 때는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 현금 과부족이 어떤 거냐? 현금 과부족이 사용되는 거는 회계 기간 중에, 기말은 아닙니다. 기중에 현금의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됐습니까? 차이가 생긴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이라는 금액이 실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현금이 들어왔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장부에 기록했을 거고요. 현금이 나갔다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장부에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액과 장부상 금액은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차이가 발생한대요.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요? 모르죠. 이유를. 원인 불명이다. 원인 불명이다. 원인을 안다면,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안다면 그걸 수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힐 때까지, 원인 판명 전까지 사용하는 무슨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다. 임시 계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임시 계정이라는 건 원인 불명 계정이죠. 맞죠? 요 임시 계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현금 가부족이라는 건 회기 기간 중에 장부상 금액이 실제와 장부가 차이가 생기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 이거죠. 그때 우리가 일단 원인 찾기 전까지는 현금 가부족이라고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가부족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그냥 보는 것보다는 숫자를 넣어가지고 직접 한번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높기 때문에,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제가 2개를 가져왔어요. 자,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현금의 장부상 금액이 실제 보유액보다 많은 경우, 그러니까 장부가 더 크다는 얘기죠. 맞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금의 장부상 금액이 실제 보유액보다 적은 경우, 실제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부가 더 클 수도 있고 실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이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첫 번째 문제. 10월 1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얼마다? 15만 원이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얼마라고요? 1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10월 1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10만 원이고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은 얼마다? 15만 원이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쨌든 현금 금액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지 하면서 그냥 지나갈까요? 그건 아니죠. 금액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앞으로도 지금 모든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장부상에 있던 금액과 실제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제 금액을 메꾸실 필요는 없고 무조건 장부만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부 기장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 항상 장부를 조정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현금 잔액이 장부상 15만원, 실제 10만원이죠. 실제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장부를 건드리겠습니다. 대변으로 현금 5만원 이렇게. 그러면 이 현금이 5만원만큼 줄었기 때문에 얼마? 1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장부는 10만원이고 실제는 얼마입니까? 15만원이죠. 실제를 못 건드리죠. 그러면 장부상에 있는 현금 잔액을 증가시켜 주면 되겠네요. 차변에 5만원 현금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금액이 일치하겠죠. 두 개가.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금액을 5만원 감소시켰기 때문에 실제 보유한 10만원과 금액이 일치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장부상 현금 금액을 5만원 증가시켰기 때문에 실제 보유한 금액 15만원과 일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앞에서 우리 배우기에는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 동일한 금액으로 차변과 대변에 2번 기록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변에 뭐 적을 거냐? 이때 아직 5만원에 대한 원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처리할 거냐? 현금 과 부족이다 라고 처리할 거예요. 얘도 또한 대변에다가 현금 과 부족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원인을 밝히지 못해가 현금 가부족 처리했는데 그 다음 상황이 11월 1일 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위에 현금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3만원은 전화요금 납부에 대한 기장 누락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은 원인을 밝힐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금 이 문제에서는 3만원은 원인을 찾았다. 맞죠? 그래서 이 3만원만큼은 더 이상 현금 가부족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현금 가부족을 빼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현금 과부족을 감소시키십니다. 얼마? 3만원. 맞죠?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였죠? 그렇죠. 전화요금 납부 누락한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통신비다라는
그 계정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 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현금 차이 2만원은 이자 수령에 대한 기장 누락이다. 아, 이자를 받았었는데 장부에 내가 기장을 누락했다. 안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2만원만큼은 원인을 찾았으니까 더 이상 현금 과부족이 될 수 없겠죠. 차변에 현금 과부족 2만원 해서 현금 과부족 감액시켜 주시고요. 그만큼을 대변에 뭐라고 칠할 거냐? 그렇죠. 이자 수익이다 라고 그 원인 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인 계정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현금의 차이가 발견되면 어떤 금액 기준으로요? 실제 금액 기준으로 장부 금액을 조정하고요. 그 차액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원인 계정 과목으로 현금 과부족을 상계 처리한다라는 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위 현금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아직까지 현금 과부족이 2만원 남았잖아요. 이 상황에서 맞습니까? 5만원 중에 3만원 원인 찾았으니까 2만원이 남았죠. 근데 아직까지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원인 모르는 거 그대로 외부에 보고할까요? 외부에 보고하게 되면 외부 사람들이 부족한 2만원 있으니까 이만큼은 뭘까라고 오해를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계정들은 절대 외부에 보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다가 남아있던 현금 과부족을 다 상계하셔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경우에서도 똑같아요. 위 현금 차이를 결산 때까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현금 과부족이 대변은 5만원 있었고 차변은 2만원 감소했었죠. 아직까지 3만원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그렇죠. 현금 과부족이라고 3만원을 다 감액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과부족 잔액이 두 가지 경우에서 다 0이 돼버리겠죠. 외부에 보고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변에 뭐라고 적을 거냐 이거죠. 금액이 3만원, 2만원 그닥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회사 영업상, 업무상 크게 관련된 금액도 아닌 것 같네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계정 과목 뭐 있을까요? 그렇죠. 잡손실, 그 다음에 잡이익으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결산할 때까지 현금 과부족 잔액은 원인을 못 찾는다면 그 잔액은 전부 다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다 마감된다고요? 대체 없애주시면 된다라는 거. 맞죠?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다 없애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현금 과부족 잔액은 결산 시에 잔액을 전부 다 없애시고요. 잡손실, 잡이익으로 대체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알아보셔야 될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12월 31일 날 자, 네 번째 문제죠. 12월 31일 날 장부상 현금 잔액은 얼마다? 15만원이고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은 얼마다? 10만원입니다. 지금 이 예를 보시면 문제만 봤을 때는 아까 전에 1번 첫 번째 가정 문제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 이 둘의 지금 차이가 뭐냐? 날짜가 달라요. 날짜가 다릅니다. 10월 1일이고 12월 31일이죠. 맞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케이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문제는 장부상 현금 잔액 10만원과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은 15만원이다. 근데 아까 전에 첫 번째 경우도 현금 잔액 10만원이고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은 15만원이다. 문제는 똑같죠? 단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날짜가 서로가 다르죠. 날짜가 다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날짜가 다른 게 뭘 의미하는 건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과부족은 언제만 사용하는 거다? 기중에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은 뭐 하는 날? 결산하는 날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결산하는 날은 현금 과부족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는 원리를 합시다. 자, 봅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현금의 장부상 금액 15만원, 실제 금액 10만원이죠. 5만원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뭐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장부가 더 많죠. 그래서 장부에 있던 금액 5만원을 빼주시고 그만큼을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 그러면 이 5만원을 뭐라고 처리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이다라고 5만원 처리해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지금 결산하는 날이네요. 아까 위에서 봤지만 결산하는 날은 현금 과부족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다시 또 분개를 해야 되겠네요. 현금 과부족 5만원. 그만큼을 뭘로 간다고요? 그렇죠. 잡, 손실 5만원. 이렇게. 근데 분개를 하고 보니까 좀 이상해요. 맞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어차피 현금 가부족은 결산되면 없어질 건데 차변의 현금 가부족, 대변의 현금 가부족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그냥 처음부터 잡손실 5만원, 현금 5만원 이렇게만 분개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할 때 현금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현금 가부족이라는 개념을 쓰지 마시고 바로 잡손실로 정리해버린다라는 거. 근데 뭐 그 이유를 외우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가부족 정리해봐야 다시 또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리를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내자라는 겁니다. 얘 또한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해본다 그러면 현금이 장부상에는 10만원이고 실제가 15만원이니까 장부가 부족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장부상 금액 현금 얼마? 10만원. 10만원 참 죄송합니다. 얼마요? 5만원. 그리고 만약에 현금 가부족을 쓴다면 현금 가부족 5만원 쓴다 그러면 결산이기 때문에 다시 현금 가부족이 감소해야 될 겁니다. 그만큼 뭘로 갈까요? 잡, 이익이다 라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두 번 일 할 필요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현금 가부족은 쓸 필요 없고 바로 결산 때는 뭘로 간다? 잡이익 또는 뭘로 간다? 잡손실로 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다면 결산하는 당시에 차이가 발견되게 되면 실제 금액 기준으로 장부 금액을 조정하시고 차액을 현금 가부족이 아니라 바로 잡손실 잡이익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 현금 가부족에 대한 파트를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해는 잘 하시는데 의외로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리십니다. 왜 틀리시느냐? 학생분들이 대부분 요 두 가지 경우를 헷갈려 하세요. 요 두 가지 경우를. 현금 가부족이 남은 상태에서 결산을 온 건지 아니면 결산하다가 돈 차이가 발견된 건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잡손실 잡이익 처리되는 건 맞겠지만 상대 계정이 현금이냐 현금 가부족이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은 꼭 좀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견됐는데 이게 기중이다라면 현금 가부족 쓰시고 결산이라면 그냥 바로 잡손실 잡이익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중에 처리한 잡이익과 잡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원인 계정으로 바꿔주시고 결산일 때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간다고요? 그렇죠. 잡손실 잡이익으로 현금 가부족을 다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현금 가부족이란 계정은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오늘 현금성 자산과 현금 과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현금 가부족까지 해서 우리는 얘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으로 지칭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분류를 자주 물으니까 꼭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